제가 증권회사 신입사원 즈음에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는데 쇼핑도 컴퓨터에서 하는 인터넷한 세상 꿈꿨는데 그 세상이 열렸죠. 그 판단은 맞았습니다. 근데 닷컴 버블 시대의 총화로 그 각광을 받았던 기업들의 태반은 망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과 네이버 같은 회사는 그때 닷컴 버블 때 아예 상장도 안 돼 있던 회사입니다. 장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좀 총평을. 근데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네. 이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데 미국 증시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5%도 안 밀렸습니다. 미국은 10월 말이 사상 최고치였고요. 근데 한국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1월이 고점이었죠. 1월에 3,200 하고 6월에 3,300 갔지만 뭐 1월이나 6월이 비슷했고요. 제조업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영이 되면서 뭐 중국 경기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한국처럼 제조업 중심의 국가의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건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시장에 절대적으로 맞는 뭐 법칙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고요.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를 미리 보라고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표니까 속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의 고점이 6월이고 주가의 고점도 6월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경기는 한번 꺾이면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갑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조금 지금과 같은 약간 조정이 더 있든가 지지부진한 흐름일 것 같고. 말씀 중에 계셨지만 사실 미국장은 생각보다 큰 조정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도 뭐 애플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또 결국은 해외 주식이 답인가, 뭐 미국 주식이 답인가. 지금으로 보면 미국 주식이 별 조정 없이 10년 넘게 올랐으니까 답이었고요. 네. 근데 그 이전의 10년을 보면 미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바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요. 왜냐하면 IT 버블 때 고점을 2000년의 고점을 미국은 2013년에 넘어섰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한국 주가 4배가 올랐죠.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뭐 인기는 바뀌는데 그래도 모든 사이클을 다 그냥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면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의 성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혁신도 있었고 주주들을 엄청나게 우대해 줍니다.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기업들이 자기들이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보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더 많이 해요. 빚까지 내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이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투자해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본질적 기능도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기업이 돈을 빼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니까 미국이 뭐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투자를 다변화하신다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떤 포지션을 가지시는 게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 장은 이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상반기 동안은 조금 지지부진할 텐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제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보면 성장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개별 기업이나 산업도 별로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일부 기업들이 뭔가 성장이 있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된다는 건 성장이 희소해지는 세상이거든요. 일부 기업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유동성이 들어가면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성장주들이 올라가는 거는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서 밸류의 주가가 너무 비싼 게 성장주입니다. 고퍼주. 예, PER이 뭐 3, 40배 되면 성장주인데 4, 5년 전에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성장주 중 하나가 화장품이었습니다. PER이 뭐 한 30배 되는데 오늘은 좀 오르던데. 예, 근데 그런 성장주들은 밸류에이션 높지만 이익도 많이 늡니다. 이익이 늘지만 고평가된 성장주가 있고 또 두 번째 성장주는 개념형 성장주가 있습니다. 뭐 숫자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바뀔 것 같아서 올라가는 것들이 투자자들이 특정한 개념을 사는 거죠. 그런 개념형 성장주가 있는데 최근에는 개념형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거죠? 이것저것 많이 재는 사람들은 좀 손이 안 나가죠. 그렇죠. 세상이 바뀔 뭐 것 이런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사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런 투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투자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거기 뭐 당위가 어디 있어요. 결과가 중요한데 이렇게 움직이는 성장주를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벌면 좋은데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뀌더라도 지금 이 주식이 그 세상의 변화에 승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신입사원 즈음에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손편지도 안 쓰고 이메일 보내고 쇼핑도 컴퓨터에서 하는 인터넷한 세상 꿈꿨는데 그 세상이 열렸죠.
그 판단은 맞았습니다. 근데 닷컴 버블 시대 총화로 그 각광을 받았던 기업들의 태반은 망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 코스닥을 대표했던 15개 중에서 지금도 시장에 변변하게 남아있는 건 별로 없고 그중 8개는 망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과 네이버 같은 회사는 그때 닷컴 버블 때 아예 상장도 안 돼 있던 회사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여기서 이 기업이 승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게 딜레마이고요. 그냥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산업인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늘 뭐 인기와 비인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인기 없으면 과도하게 싸지면 이제 그걸 사서 좋아질 세월을 기다리는. 그럼 센터장님 좀 요새 좀 주목하시는 뭐 낙폭 과대주랄까? 특정 뭐 기업을 저기 하긴 그래도 네, 어떤 네. 섹터를 좀 보고 계세요? 그냥 요즘은 다 싸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일부 성장주를 제외하면 음. 뭐 유통이나 제약이나 뭐 대체적으로 전통 산업들이 많이 싸져서 그 기업들이 매우 고루하지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꼭 좋은 기업을 사는 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이길 확률이 높지만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너무 싸다 그러면 언젠가는 주가가 복원이 되지요. 그 언젠가가 언젠가냐는 게 사실 문제예요. 막 이쪽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걸 들고 있으면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주식은 매일매일 주가를 보면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나 이런 걸 지키면 자기에게 맞는 사이클이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 뭐 NFT만 붙이면은 뭐 주가가 상한가 치는 경우도 있고 뭐 저는 요새 그래서 누구한테 질문을 이게 옥석가리기가 될 것 같지 않느냐. 근데 아직까지 너무 초기여서 그렇죠. 이 옥석가리기라는 말도 아직은 네. 진입하기 뭐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주가는 사실 초기일 때 더 많이 올라갑니다. 검증이 안 될 때. 네. 예전에 바이오 주식이 올라갈 때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주식 사고 임상을 해서 좋은 약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임상 들어가면 안 된다. 임상은 사실 그 자체가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격한 검증의 단계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옥석 안 가릴 때 주가들이 우후죽순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를 잘 모른다는 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반도체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뭐 최근에선 조금 네. 메모리 저점 시점이 더 앞당겨질 거다. 네. 그리고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전망들이 좀 속속 나오는데 우리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투자자들도 많이 주식을 사시고 1월부터 고점을 찍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뭐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이 빅사이클이니까 시장의 과민 반응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투자자에게 반도체 주식은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올라가려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네, 가야 근데 되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국민 주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한 주주가 500만인가요? 500만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아마 1,000만 명 내외가 될 텐데요. 지금 보여주는 삼성전자의 등락이 과거에 안 나눴던 모습이 아니에요. 또 삼성전자는 본질적으로 매우 무거운 주식이고 보통의 사람이 주식해서 돈을 버는 거는 시간을 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주식이고 어려울 때도 참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는 건데 삼성전자야말로 저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근데 그렇게 무거운 주식을 사서 이게 왜 원한다 그러면 그건 조금 다른 거죠. 그 자산이 가진 속성과 투자자의 기대치가 이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게 뭐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근데 오히려- 센터장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받아들여라 뭐 네.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또 투자의 관점에서는 네.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 그럴 때는 굉장히 비싸서 못 사다가 네. 지금은 또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또 다르게 또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김학수 센터장님 오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